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들의 국비 3,2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위기 타파를 위한 협력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협력 사업 15개 관련 3,244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곳은 교통과 물류 분야입니다. 먼저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 건설에 1,55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서구 송정동과 김해 활전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로 모두 9,7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도 20억 원이 반영됐고 동김해 나들목에서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건설에 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분야 협력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양 부유 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와 실증 사업, 수소버스 운행과 충전소 구축에 각각 16억 원과 4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353억 원이 반영돼 수소버스 공동구매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지원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780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 60억 원,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1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국비 반영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제동맹 추진단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출범해 부울경 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에 역대 최고인 9조 2,300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11월 북항 1단계 15만 제곱미터 친수공원이 개방됐습니다. 이어 남아있는 구역도 2024년부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과 가까운 탁 트인 공원. 해안을 따라 쭉 뻗은 수로를 걷다 보면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개방된 북항 1단계 친수공원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착수 이후 16년 만인 지난 11월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원 면적 약 15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개방된 1단계 친수공원에 이어 남아있는 미개발 친수공원 2곳 16,000제곱미터도 추가 개발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항만공사 사옥 인근 옛 수미르공원이 있던 곳으로 땅을 메워 털을 닦았고 또 다른 지역은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장 앞쪽 공간입니다. 폭 약 30m인 띠 형태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2024년 말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북항 1단계 재개발진의 친수공원 전체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부산항 일부두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신노년 세대의 활발한 사회기업 활동을 돕는 공간이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곳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넓은 식탁이 있는 밝은 부엌. 그 옆으론 개인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층엔 휴게실과 공유 오피스는 물론 손님들을 맞는 라운지도 있습니다. 일반 사무 공간처럼 꾸며진 이곳은 신노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신노년층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공간도 활용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또 잘해서 또 부산에 이런 곳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하하센터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하하란 명칭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뜻하는 영문자에서 따왔습니다. 시는 8억 원을 들여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새 단장했습니다. 센터에선 신노년 세대가 가진 경험과 경력을 공유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이 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활동성이 높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될 건가는 결국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중년 여러분들이 그 오랜 경륜과 전문성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이 센터를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하하센터 4곳을 추가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두 62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경로당에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로 탈바꿈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인데요. 맞벌이 가정 등 인근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로당입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로, 저녁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변신합니다. 어르신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기로 한 겁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이 시간 동안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로도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정관과 장안 지역 경로당 2곳과 뜻을 모아 긴급 돌봄센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요즘 또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들을 급할 때 맡길 데가 없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역시 내 손주가 요 가까운 일광이 있는데 정말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급하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막 정말 참 찾아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돌봐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모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올해 북구와 영도구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모두 6곳입니다. 최근 문을 연 해운대 도서관 돌봄센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5명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넣기로 하는 등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의료관광특구 서구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은 건강검진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현재 28%가 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관광특구인 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암에 걸린 65세 이상 주민 중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구 내 3개 대학병원과 삼육부산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 지역의 암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의 병원 그리고 서구의 대학병원들의 의료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일자리가 또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라는 이유로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최근 4개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모든 서구 주민들은 4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0%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관광 특구가 되고 나면은 국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라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한 10% 건강검진비에 포함이 되는 거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유입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편 서구는 4개 대형 병원을 비롯한 관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숙박과 의료 서비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의료관광 패키지를 함께 개발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스포원파크에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협업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창작 로봇만 만여 개. 이름을 먼저 짓고 특성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청년 작가. 각종 미술대전에서 수상하고 여러 방송 출연으로 알려진 발달장애 아티스트 황성재 씨입니다. 그에게 자신만의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멋진 성재 작가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고 지금 그리는 건 다 평면에다 그냥 물감으로 그리는 작업만 하다가 옆에 다른 작가님들 보면 입체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서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것들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런 소통의 장이 생겨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두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스포원파크 본부 건물에 옛 전시장을 새로 고친 겁니다. 창작공간 두구는 장애 작가와 시민이 이용하기 쉽게 무장애 공간으로 구성된 게 특징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장애 비장애 작가 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같이 작품 활동을 했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이제 이 창작 공간 도구에 방문하시면은 이게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의 그런 조금 조화로움과 그런 좀 창작의 노력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좀 다양한 예술의 형태들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작가들은 시민 누구나 작품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개방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작품들도 따로 선보입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휴일엔 문을 닫는 점은 방문객들에겐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창작공간 두구를 무상 운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만덕동 은행나무길로 연결되는 백양 근린공원이 백양 문화공원으로 변경됩니다. 문화공원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원 시설이 부족해 이어졌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북구 만덕동 백양공원입니다. 공원 오른편에는 만덕도서관과 놀이터, 운동시설들이, 왼편에는 생활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대단지들이 맞닿아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원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인도가 끊겨 있고 진출입로가 가파른 경사도로와 바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시설 확장 요구도 계속됐지만 백양공원은 일부 면적만 공원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더 이상의 시설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내 건축물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공원 시설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특정 공원 시설률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구는 최근 심의를 거쳐 백양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문화공원은 이용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원시설 설치와 확장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북구는 공원 산책길 개선과 체육시설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사학비도 확보 가능하고 이제 시설 개선도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양공원은 199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문화공원 변경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33,600제곱미터가 확보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부산에서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교사가 16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올해 교육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에서 발생한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 부산에서도 6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 제기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안이 여러 건이 발생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었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이 학기 초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었고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직권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학생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상황. 9월에는 초중등 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학기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을 숨겨온 부산 지역 교사가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처음으로 킬러 문항이 배제된 채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작년보다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수능 만점자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습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라고 하지만 킬러 문항보다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많이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한테는 쉬운 수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중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어찌 보면 그냥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수능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 사상구는 오래된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원과 산림이 있는 휴양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가 하면 지역 최대 현안이던 부산구치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사상창조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사상구 백양산입니다. 이곳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집니다. 휴양림에는 야영시설과 산림체험교육시설 등이 만들어지는데 전체 휴양림 규모만 72만 제곱미터입니다. 갈매길을 쭉 걷다 오고 난데 여기서 지금 거의 끊기는 분위기였는데 요거 산길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갈매길 활성화도 좋고 저희가 걸음 거리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찬성하고 싶습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휴양림 부지 사유지 매입과 휴양림 조성 공사를 마치면 2028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 대표 공원인 삼락생태공원, 부산 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일대 하천 용지 250만 제곱미터로 낙동강 하구 둔치 가운데 가장 넓은 크기입니다. 복원된 습지 중에서는 우리가 잘 된 사례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둔치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좀 따듬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정책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2026년 국내 최대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셋!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부지에서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사업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연말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마무리됩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행정복합타운 주변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 3곳이 건립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이던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온 논쟁을 어렵게 일단락 지은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입니다. 20년 동안 구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부산구치소도 여기로 이전하는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부산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과 교육부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복합문화 체육 거점 시설 건립 가속화 등이 추진되면서 사상구는 올 한 해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었습니다. 365일 걱정 없는 안전도시 사상구 선포가 있었지만 지난 7월 폭우에 60대 여성이 실종되면서 구민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이 노후화된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상구. 지역 현안들이 하나 둘 풀리면서 사상 변화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